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까치축산 농장에서 산 토종 닭입니다. 토종 닭을 검색하면 꽤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하필 이 닭을 고른 이유를 설명해드리려면 먼저 코코뱅이 어떤 요리인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크가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축구대표팀 엠블럼이죠. 대표팀의 상징으로 쓸 정도로 닭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동물인데요. 이 닭이 바로 꺽입니다. 서양에서는 닭을 암수 연령에 따라서 이름을 세세하게 나누거든요. 꺽은 영어로 루스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상징은 그냥 치킨이 아니라 완전 다 자라서 시뻘건 벼이 멋들어진 수컷 닭인 거죠. 코코방 아니고요. 와인 속 수탉이라는 직관적인 뜻의 메뉴입니다. 전통적인 코코뱅에는 3kg가 넘는 수탉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냥 짐승이에요. 근육이 질기고 육향도 강하겠죠. 그러니까 향이 좋은 와인에 끓여서 부드럽고 향긋하게 만들어 먹었던 겁니다. 현대의 코코뱅은 프랑스 현지에서도 작은 생닭을 쓴다 합니다. 하지만 전통과 유래를 알아버린 이상 어떻게 허투루 하겠습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만든 요리라는데요. 존중을 표해야죠. 네이버의 수많은 토종닭 중에 이 샵에서만 유일하게 암수와 무게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큰 시골 닭 수컷 꺽크에 해당하는 완벽한 옵션이었습니다. 엄청 크다. 살면서 본 닭 중 제일 큰 거 같네 이게. 오 마이 갓. 아마도 닭 간하고 닭똥집 부위인 것 같아요. 특수 부위니까 먹으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징그럽기 짝이 없는 다리를 분리하며 멘탈 탈탈 털리는 닭 손질을 시작합니다. 그간 몇 개의 영상에서 생닭 손질이 가위로 쉽게 된다고 보여드렸었는데요. 토종 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니, 가위가 들어야 뭘 해보지. 토종 닭 손질법 노하우나 소감을 알려드릴까 했는데 그냥 제가 느낀 소감은 죽기 전까지 다시는 하지 말자 뿐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도 하시면 안 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코코뱅 하실 때 까 크고 나발이고 그냥 마트에서 닭볶음탕용 사서 편하게 만드세요. 아무튼 이렇게 제 인생 마지막 토종 닭 손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영상을 못 찍었는데 2단계에서 달걀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폴 보퀴즈를 아시나요? 프랑스 요리계의 전설, 요리계의 교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셰프, 심지어 문신까지 하셨네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프랑스 요리사의 모습, 그 상징인 분이에요. 그러니 프렌치 메뉴라면 당연히 폴 보퀴즈 레시피는 없는지 찾아봐야겠죠. 검색 결과 한 매거진에 2012년 기고한 글레시피가 하나 있었고 무려 1977년 TV쇼에서 간편하게 만드신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코코뱅은 이 두 개 레시피의 장점만 조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수 채소는 인터넷으로 사는 것이 싸고 편합니다. 오늘 이 허브들로 부케 가르니를 만들 겁니다. 미쉐린 가이드 사이트에 보면 부케 가르니는 무엇일까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묶어둔 허브 뭉치입니다. 국물 요리에 넣고 끓인 다음 통째로 빼내면 완성품이 깔끔하겠죠. 부케 가르니의 기본 3요소라고 하는 타임, 월계수잎, 이탈리아 파슬리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기분 좋은 향이 주방에 가득합니다. 이걸 어떻게 묶어야 하나 감이 안 와서 일단은 한 대 뭉쳐서 되는 대로 마구 감아봤는데요. 아, 이건 뭔가요? 확실히 부케 느낌은 아니에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잘할 자신 없으면 그냥 천에다 넣고 싸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천을 대령했습니다. 허브를 잔뜩 올려놓고요. 이왕 포장이 쉬워진 김에 통후추도 좀 넣고 로즈메리까지 넣어서 더욱 향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탕 말듯이 타이트하게 만든 뒤 요리용 실로 둘둘 감아서 묶으면 끝입니다. 윗부분 남는 천은 가위로 정리했고요. 한 가닥 실을 남겨둔 이유는 나중에 꺼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준비한 와인도 보시죠. 폴 보퀴즈 레시피를 보면 플레리 와인을 쓰는 게 좋다고 쓰여 있습니다. 플레리를 구글맵에 검색한 순간 이건 꼭 구해야만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폴 보퀴즈는 라는 곳에서 태어나 자기가 태어난 집을 레스토랑으로 만들어서 50년이 넘게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며 전설이 되었고 자기가 태어났던 집, 심지어 같은 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사를 안 다닐 수도 있나요? 애양심도 전설이에요. 이런 유별난 고향이라서 제가 지도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이 두 곳은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이 넓은 프랑스의 대부분 지역에서 와인을 만드는데 하필 고향 근처에 플레리 와인을 추천한 것이 절대 가벼울 리가 없겠죠. 문제는 플레리 와인이 구해지냐죠. 서울 곳곳의 와인샵에 문의 전화를 계속 돌리는데 없습니다. 그러다 김포의 와인샵에 3만원대 플레리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에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누가 봐도 시골스러운 풍경인데 줌을 당기면 와인 아울렛 보이시나요? 노골적인 와인 건물 앞에 외제차가 가득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구한 플레리 와인 한번 맛이라도 봐야죠. 과실향, 베리향이 상당한 것은 좋은 느낌이었고요. 확실히 육향 강한 토종닭에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질한 뒤 소금 뿌려둔 닭을 다시 꺼내서 먼저 부케 가르니를 안쪽에 넣습니다. 이제 플레리 와인을 닭이 잠기게 부으면 되는데 아이고, 부족하네요. 이럴 줄 알고 한 병을 더 샀습니다. 반병 정도 더 넣었더니 이제 충분히 닭이 잠깁니다. 뭐야 이게? 양파 하나를 대충 채 썰어서 위에 얹고요. 당근 2개도 동그랗게 썰어서 얹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에 눌려서 닭이 떠오르지 않고 확실히 재워지겠죠. 이대로 냉장고에서 하룻밤을 보관하겠습니다.
다음날 색깔이 꽤 바뀌어 있죠. 완전히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식욕이 도는 색은 아니에요. 부케 가르니도 완전히 보랏빛입니다. 허브향이 잘 뱄겠죠. 닭과 당근은 따로 꺼내서 잠시 냉장고에 보관하고요. 와인, 양파, 부케 가르니만 냄비에 담아서 팔팔 끓입니다. 레드 와인은 1시간 끓여도 알코올이 5%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떠오르는 거품을 제거하면서 30분 정도 확실하게 끓여주세요. 양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 와인은 잠시 치워두겠습니다. 오늘 코코뱅은 대형 스텐 냄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베이컨 6줄입니다. 닭기름만으로 부족한 건지 돼지의 피처링이 들어갑니다. 잘게 썰어서 바로 냄비에 투척하고 약한 불부터 천천히 구우면서 충분히 돼지 기름을 뽑아냅니다. 이 정도 기름이 있어야 마이야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도 소리 한번 듣고 가셔야죠. 달걀 껍질 부분부터 제대로 지져보겠습니다. 와인에 재워서 완전 보라색 딸기 돼버린 까닭에 1분도 안 구웠는데 이미 육안으로는 진한 색이 됐습니다. 어디가 안 구워져나 확실히 보이지가 않아서 좀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닭 전체를 냄비에 다시 넣고 아주 중요한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꼬냑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산 헤네시 VSOP 등급인데요. 프렌치 요리를 아시는 분은 제가 뭘 할지 아시겠죠. 바로 플람베입니다. 와, 폴 보키즈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긴 했는데 플람베를 안 한다고 코코뱅이 맛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불쇼라는 거죠. 이제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을 겁니다. 당근 넣고 아까 팔팔 끓인 와인, 양파, 부케 가르니도 넣습니다. 넣고 보니 닭이 충분히 잠기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닭 육수, 치킨 스톡으로 채우더라고요. 저는 관리가 편해서 분말형 치킨 스톡을 즐겼습니다. 분말이 물에 풀릴 수 있을 정도만 데워서 스톡을 만든 뒤 냄비에 넣어 닭이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수면을 채웠습니다. 현대의 코코뱅은 대부분 여기서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폴 보키즈나 전통 레시피에는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세팅이 끝났습니다. 닭을 끓이면서 나오는 거품들을 조금 제거한 뒤 뚜껑을 닫고 90분간 잔잔하게 끓일 겁니다. 폴 보키즈의 코코뱅 어떻게 완성될지 함께 보시죠. 야, 오늘도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역시 프랑스 요리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왼쪽에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좋지만 이리저리 촬영한다고 상당히 많이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새로 끓였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다시 데핀 이유가 코코뱅이 마시는 것은 다음날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한번 재탕으로 이렇게 끓여봤습니다. 채소 삼총사, 샬롯, 버섯, 당근 하나씩 덜어놓고요. 시작은 근본 있게 다리로 가야겠죠. 아이고, 보이시죠? 너무 좋다. 드디어 시식 갑니다. 닭이 좋은 건가? 우와. 이거 단순히 와인에 담근 닭 맛이 아닌데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토종닭 질긴 거 그런 느낌은 아예 없고요. 뼈에 붙은 부분까지 깊이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그냥 분리가 됩니다. 뼈 큰 거 보세요. 야. 이야. 채소 삼총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함께한 당근. 당근은 당근이었다. 샬롯 통째로 한번 갑니다. 샬롯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에 버섯. 당근은 데코레이션 때문에 넣는 거고요. 샬롯과 버섯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큰 거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도. 커도 너무 크다. 와, 이야.
무가지기네 소정닭. 와. 이거 카메라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토종닭이 껍질이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굉장히 특별해요.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닌데 좀 물컹한 건 솔직히 있어요. 이게 유난히 좀 과실 향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평소에 먹던 레드와인의 2배 나고 3배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과장하면 그냥 닭고기를 과일이랑 같이 씹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이게 탄 거 같잖아요. 정말 전혀 아닙니다. 변색이 된 거예요. 변색이. 옛날 사람들이 진짜 먹던 닭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막 자랐겠죠. 근육도 더 다부질 거고 육향도 더 강할 거고 그것들을 누르면서 맛있게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완벽한 해답이네요.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와인에다가 담그니까 정말 기분 좋은 향만 가득합니다. 깊숙한 곳까지 상큼하고 달콤하고 난리예요. 난리. 네, 요 봉 부위도 있죠. 봉. 이게 지금 닭 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개로 가는 길에 있는 봉. 오케이. 훌륭해. 오늘 꼬꼬뱅 이렇게 반마리 먹어봤는데요. 객관적으로 맛있는 음식입니다. 굉장히 향긋하고 부드럽고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잘 더한 섬세하고 고급진 요리입니다. 하지만 이 치킨의 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닭을 너무나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론, 남이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서 먹어라. 어디서 싸게 판다 그러면 무조건 사서 먹어라. 하지만 나의 소중한 이틀, 주말을 써서 만들 음식은 아니다. 먹어본다는 관점에서는 머스트, 해본다는 관점에서는 퀘스천.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요리에 대한 로망을 가득 담아봤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힌 시기라 그런지 왠지 대리만족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참 행복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께도 그 감정들이 전해졌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사랑하는 64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